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3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송화비결, 격암유록, 그리고 정감록입니다. 이 중에서 정감록은 조선의 조상인 이심과 조선의 멸망 후 일어설 정시의 조상인 정감이 금강산 또는 가야산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의 저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선 왕조 건국 직후 불안한 민심을 배경으로 이 책이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정시성을 가진 구세주인 정도령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이 된다는 것이 정감록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정감록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영조, 정조 무렵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 기록들 중에서 정감록이 최초로 언급된 예는 1739년 조선 영조 때 6월 9일자 승정원 일기입니다. 여기서 영조 임금은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화하고 사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정감록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예언들은 계속해서 전해졌다고 추측합니다. 정감록에는 이씨가 망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조선 왕조에 반대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탓에 조선시대에는 금기시되었지만 민간에는 널리 퍼졌습니다. 정감록은 일제강 전기까지 많은 신흥 종교의 경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감록은 필사가 반복되면서 판본이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핵심 요지는 조선 왕조가 망하고 계룡산에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씨를 두고 도령이라고 말합니다. 정감록 모반 사건의 판본에는 이씨가 망하고 김씨, 유씨, 정씨의 3국으로 나뉘었다가 최종적으로 정씨가 통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도령이 새 왕조를 세우기 전까지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지역인 승지로 피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승지는 현재 기준으로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 금계리,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도심리, 속리산 산속,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곡동,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월군으로 향하는 조양강,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남산제일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승지로 지목된 곳들이 대체로 남부지방이고 때가 되면 그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정감록의 성지는 남부지방에서 먼 북쪽, 특히 서북평안도 지역이라고 추정함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봉기인 홍경래의 난이 농민봉기에서 정감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후 홍경래의 이름과 더불어 정감록은 19세기 농민봉기의 바이블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큰 고을은 전무하고 상당수는 산속했고 바위 그늘 등 일반적 거주지로서 부적합하지만 대신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즉 무릉도원이라는 생존주에 언급하는 베이스 캠프에 가깝습니다. 이를 위와 조합하면 농민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거나 세금 문제 등으로 야반 도주한 사람들이 실제 숨어들기 최적의 지세가 바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정감록에 항상 언급되는 궁궁이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것의 해석으로 반란도 일어나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신흥 종교들이 제각기 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학운동을 일으킨 동학접주, 손아중 선사가 마상 배꼽 아래에서 꺼냈다는 비결이 정감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상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크기는 15.6m로 절벽에 새겨졌습니다. 명치북은 배꼽에 봉인되는 적이 있는데 이 안에 절의 창건자인 검단선사가 비결을 써넣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라감사 이구가 이 비결을 꺼내기 위해 봉인을 풀었다가 하늘에서 갑작스레 천둥과 번개가 내렸고 이구가 책의 첫 장을 열어보니 첫머리에 전라감사 이구가 연달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구는 두려워하며 다시 봉인하였고 중이 이 비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에도 정감록은 신흥 종교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의 정신 유력 대권 주자가 나올 때마다 정도령 드립을 많이 쳤는데 특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창당과 1992년 대선 출마,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돌풍, 2010년대 들어서는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당시 총리가 잘 맞아떨어져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아예 정시 유력 정치인들을 패러디할 때도 종종 쓰이는 모양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본인이 2007년 유력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본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정도령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이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제10대 대통령까지 나온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성을 가진 분은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영부인 북한의 역대 국가원수들 가운데에서도 정치성을 가진 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씨보다 드문 성씨인 전씨, 노씨 출신에서도 대통령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씨 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마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예언이 맞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책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원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최초에 정감록을 썼겠지만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감록이라는 이름만 들어왔을 뿐 실제로 원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리지널 정감록의 명성이 높아지자 여러 사람이 그 명성에 기대어 다른 내용을 담은 정감록을 익명으로 집필하여 퍼뜨리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정감록의 내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대충 내용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기 전 일부 사람들은 바다 건너 섬나라의 진인이 팩성을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조선의 광복을 가져다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트루먼 독트린을 주창하여 한국전쟁에 미군을 파병한 것을 이유로 당시 많은 국민들이 트루먼을 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씨 왕조가 도읍할 곳으로 꼽히는 계룡산은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던 공주시나 정부 대전청사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매우 가깝습니다. 계룡대 또한 계룡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당시에도 계룡산 아래 신도시 후보지가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으나 세종시는 영기군 남면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계룡산 지역이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현대 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입지가 좁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감록에 임진왜란 관련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정감록이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감록은 다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의 의미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도 정치와 탐관 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고통받던 조선 백성들에게 새 세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감록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3대 예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정감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정감록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정감록의 주요 내용이 민중의 저항, 의식을 반영한 문헌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감록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민중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문서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감록의 내용이 후대에 계속해서 수정되고 추가된 과정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대와 세종시의 연결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감록의 전설과 연관된 문화재 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감록의 현대적 의미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